여성이 꼭 알아야 할 약 이야기를 오늘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이지향 약사님의 네 번째 수업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약은 우리 몸을 살리기도 하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된다는 거 이제 다 아시죠? 그렇죠. 특히 여성들은요, 생리하지, 출산하지, 게다가 나이 들면 완경 이런 여러 상황을 거치면서 몸이 크게 변해요. 그럼 몸이 변한 만큼 내 삶의 생존 전략도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대로 산다면 그 간극, 그 불균형 때문에 질병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노년층 여성분들이 알아야 할 약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 60대 여성들이 가장 많이 겪는 질환이 어떤 거 60대. 생각나세요? 비 오면 관절이 아프고 네. 뼈마디가 쑤시고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 것 아까 같아요. 뭐 완경 이야기 하셨으니까 뭐 골다공증 맞아요. 이런 거 신경 많이 쓰셔요. 네. 예. 우리나라 60대 여성의 36.6%, 즉 10명 중에 4명 정도가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데요. 그렇게 많이 해요? 맞아요. 근데 60대 남성은요, 7.5%밖에 안 돼요. 아이고. 그러니까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무려 5배 이상 그렇네요. 뼈가 이거 차이가 약하거든요. 나네요. 70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성의 68.5%. 그러면 10명 중에 7명은 다 골다공증이라는 대다수가 뜻이에요. 그러네. 예. 자, 그런데 왜 여자들에게 이렇게 골다공증이 많이 나타날까요? 완경 그 폐경 그 때문에 맞아요. 하면서요. 여성 호르몬 때문입니다. 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들어보셨죠? 에스트로겐. 예, 이 호르몬은요.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는 튼튼하게 해주고 뼈가 이렇게 파괴되는 파골세포는 억제를 해요. 왜? 뼈가 튼튼해야 임신해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완경이 돼버리면은 어때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에스트로겐 줄어들겠죠. 그러면 역전이 됩니다. 파골세포가 세지고 조골세포는 약해져요. 그래서 골다공증에 이제 노출이 되는데요. 이제 모두가 골다공증에 노출이 되어서 약을 처방받는 건 아니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시면 T스코어라고 있어요. 그게 마이너스 2.5 이하. 마이너스 2.5보다 안 되면은 골감소증이라 그때는 약은 처방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골다공증 약은 예방 차원에서 미리 먹는 게 아니라 뼈가 부러질 만큼 위험이 있을 때 꼭 필요한 경우에만 쓰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 골다공증 치료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 골다공증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억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뼈가 이렇게 분쇄골적, 산상 조각이 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런 약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뼈를 새로 만드는 것을 도와줘요. 그래서 세포가 자라나게 하다 보니 이게 좀 자극이 있어요. 그래서 안전성의 문제 때문에 2년 이상은 쓰지 못해요. 여하튼지간에 이 골다공증 약은 뼈가 새로 튼튼하게 만들어지는 것까지는 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약이니까 따로 우리가 스스로 뼈를 튼튼하게 하는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골다공증 치료제를 처방을 받으면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뭐예요? 어떤 거예요? 일단 골다공증에 좋다고 드시는 우유 있죠. 우유하고는 함께 드시면 안 돼요. 왜요? 키 크게 할 때도 우유 많이 먹어야 된다고 칼슘이 많이 들어 있어서 좋다고 알고 좋다잖아요. 있는데 네, 그게 그렇죠. 먹으면 안 되는 그래서 건가요? 같이 드시려고 하는데 따로 시간차를 두고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다공증 약은 위에서 장에서 이게 흡수율이 매우 낮아요.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약을 먹었는데 우유도 먹었다. 그럼 둘이 결혼을 해가지고 빠져나가 버려요. 몸에 흡수가 안 되고. 네. 그리고 이 약은요, 우유뿐만이 아니라 다른 음식하고도 잘 반응을 해요. 그래서 흡수율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아마 골다공증 약 타시면 약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반드시 빈속에 드시고 약 드시고 눕지 말라고. 이 약이 또 식도에 이렇게 걸리면 식도를 손상시킬 수가 있거든요. 신경 쓸 게 많네요. 네. 그리고 또 나이 들면은 치아도 안 좋아서 임플란트 시술하게 되잖아요. 예. 근데 이 임플란트 시술할 때도 이 골다공증 약을 드시고 있다면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약이 뼈에 이 재생을 그렇게 도와주지는 않는데 임플란트를 할 때는 뼈 재생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뼈가 잘 아물지 않을 수도 있고 아주 드물게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뼈가 괴사하는 부작용까지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치과 진료 받으실 때 꼭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아, 지금 골다공증 약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요 약 먹기 전에 미리 예방하려면은 예방 차원에서 좋은 뭐 영양제 같은 건 없을까요? 있죠. 옛날에는 골다공증 하면은 칼슘 이렇게 해가지고 칼슘만 챙겨 드셨는데요. 이제 막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되게 많아요. 칼슘만으로 안 된다. 네. 뼈의 주 재료는 칼슘이지만 칼슘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 이런 미량 원소도 꼭 필요하니까 여러 미네랄이 함께 들어있는 복합제제를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햇볕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피부에도. 뼈도 마찬가지예요. 비타민 D가 있어야 이런 미네랄들이 잘 흡수가 되니까 비타민 D를 햇볕으로 보충하면 좋지만 상황이 안 되면 보충제라도. 그리고 우리가 애써 먹은 칼슘이요. 비타민 K라는 이 물질이 없으면 혈관에 가서 침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뼈는 약해지고 혈관은 딱딱해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타민 K까지. 그래서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비타민 K 이렇게 다 한꺼번에 들어있는 복합 영양제를 선택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뿐만 아니라 콜라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콜라겐은 뼈뿐만이 아니라 근육이나 인대, 관절 이 모든 것을 지탱해주는 아주 중요한 단백질인데요. 근육과 관절이 튼튼해야 안 넘어지겠죠. 그러면 골절 위험도 줄어드니까 콜라겐도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복합 영양제로 챙겨보겠습니다. 하나하나 먹기 좀 그러니까 이게 다 좀 있는 영양제가 맞아요. 있다는 요즘은 거죠. 그렇게 복합 많이 영양제. 발전했으니까 네. 따로따로 드시지 마시고 한 제품으로 돼 있는 걸 선택하면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노년층 여성들에게 잘 나타나는 질환이 있거든요. 바로 빈혈입니다. 네, 여성들은 남성과 달리 생리하지, 출산하지 이러면서 혈액을 많이 잃어버려요. 특히 갱년기 때 혈액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면 엄청 힘들어요. 숨도 차고 두근거리고 또 얼굴이 창백해지죠. 소화도 안 되고 손발톱이 막 부스러져요. 자, 이럴 때 내가 빈혈인가 하면서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무조건 철분제를 권장하는 게 아니고요. 혈액 검사를 해서 빈혈 증상이 뚜렷하면 의사와 상의를 해서 철분제를 처방받으면 돼요. 철분제는 근데 또 먹을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골다공증 약은 우유랑 마시면 결혼해서 나간다고 했으니까 네. 또 이렇게 결혼해서 나가는 게 있나요? 맞아요. 철분제는 커피나 홍차 요런 그 식품 속에 들어있는 탄닌하고 결혼을 해요. 아우 결합을 해요, 결혼을 한대 또. 또 우유의 칼슘하고도 철분이 잘 이렇게 상호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같이 드시면 안 되겠죠. 이것도 우유랑 먹으면 안 되는군요. 네. 대신에 또 비타민 C와 함께 드시면 오히려 좋아요. 왜냐하면 비타민 C가 철분이 몸속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요건 그럼 주스랑 먹어도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약을 드시면 위장 점막이 약하신 분들은 속쓰림이나 구역질 같은 위장 장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식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원래는 식전에 드시는 게 좋지만 위가 약하신 분들은 식후로 바꾸시고 또 하루에 한꺼번에 이렇게 한 번에 드시기보다는 용량을 좀 줄여서 이렇게 나누어서 드시는 게 좋죠. 그리고 철분제 드시면 변 색깔이 검어졌다고 이제 놀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건 이 철분제가 장에서 산화되면서 생기는 거라 정상적인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또 노년층에 갑상샘 호르몬 때문에 약 드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항생제도 드시는 분들 종종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철분제하고 동시에 드시면 또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결합을 해요, 결합을.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2~3시간 차이를 두시면 좋습니다. 이게 약마다 또 복용해야 되는 시기라던가 이런 것도 다 있으니까 잘 좀 파악을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또 조심해야 될 뭐 알아둬야 될 약 같은 게 있을까요? 있죠. 이 50, 60대 여성들이 완경 이후에 진짜 슬프게도 고지혈증에 너무 많이 노출이 돼요. 맞아요. 실제로 이 이상 지질 혈증, 이 고지혈증 유병률이요. 여성이 더 많아요. 여성은 49%, 남성은 47%. 특히 이 60세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여성의 이 LDL, 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확 올라가서 거의 절반 가까이는 고지혈증이라고 봐도 그렇게 될 것 많나요? 같아요. 역시 이것도 여성 호르몬 때문입니다. 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이 혈관을 지켜주거든요.
이 LDL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춰주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이렇게 유지를 해주는데 환경 이후에는 호르몬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혈관에 또 좋은 영향을 못 미치면서 이렇게 확 나빠지죠. 에스트로겐 역할이 되게 크네요. 그럼요. 이 에스트로겐이 있어야 콜레스테롤이 있어야 에스트로겐이 만들어지는데 에스트로겐이 줄어드니까 콜레스테롤은 재고로 처지니까.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 지방을 이 가슴이나 허벅지, 엉덩이 허벅지, 엉덩이. 네. 이런 데 우리가 축적을 하다가 나이가 들면요.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놈의 지방들이 다 어디로 오냐? 어디로 가요? 배로. 로 여기로 와버려. 배가. 그러면서 동시에 대사증후군이 생기면서 고지혈증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럴 때 병원에 가시면 가장 많이 처방이 되는 게 바로 스타틴계 약물입니다. 이 스타틴이라는 약은 콜레스테롤이 간에서 만들어지는 걸 막아요. 그래서 이 수치가 떨어지는데 정상이 됐네 하고 좋아서 약을 끊어버리잖아요. 금세 그냥 다시 올라버려요. 그래서 장기간 의사하고 상의해서 추적 관찰하는 게 중요한데 이 약은 드시면서요. 그냥 드시기보다는 반드시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저는 혈액 검사 해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약을 먹다 보면 간 수치가 올라갈 수도 있고 혈당이 또 올라갈 수도 있는,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일부 그럴 수 있으니까 수치 검사 해주시고 또 드시다 보면 근육통도 올 수 있고 피로감도 있고 잠이 안 올 수도 있고 하니까 약을 드시면서 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좀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그리고 어르신들은 진통제 많이 드시잖아요. 아유, 그럼요. 이런 거 진통제 약 같은 것도 좀 조심하면서 먹어야겠죠. 이것도 성분이 또 역시 호르몬 때문입니다.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지면서 뼈도 약해지고 혈관도 딱딱해지고 관절은 뻣뻣해지면서 이제 통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진통제 먹으면 신박하게 사라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습관처럼 드시는 분들이 너무 진짜 많아요. 많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소염 진통제는 이 염증과 통증을 같이 없애주는데 이게 오래 드시게 되면은 위에 염증이 생기거나 신장 기능이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겠죠. 또 두 번째로 약국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타이땡땡, 이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진통제는 위장장애는 별로 없어요. 근데 또 이것을 속 안 아프다고 계속 드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간에 무리가 가요. 이 진통제는 다 이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약국에서 사 드시다가도 안 되면 이제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진통제가 있거든요. 바로 중추성 진통제예요. 네. 이거는 이제 아주 많이 아플 때 병원에서 처방을 하는데 뇌에 직접 작용을 하기 때문에 통증은 잘 잡지만 혹여 운전을 하시게 되면 네. 위험할 수 있죠. 어지러움이나 환각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꼭 처방 받고 약사와 의사와 상의해야겠네요.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꼭 필요할 때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성분도 잘 파악을 해야겠습니다. 네, 질문 들어왔습니다. 자, 질문을 보겠습니다. 갱년기 증상 때문에 얼굴이 자꾸 달아오르고 땀도 많이 나서 밤에 잠을 잘 못 자는데요. 그냥 참고 넘어가야 될지 아니면 여성 호르몬 약을 먹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러게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약은 도구니까요. 너무 힘드시면 저는 처방받아서 드시는 거 권장하는데 너무 힘들 때만 드시고 몸이 스스로 호르몬을 만들어서 치유할 수 있도록 조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약들이 혈전이나 암의 유발 가능성이 좀 보고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특히나 전문가와. 네, 특히나 이런 호르몬제는 정맥류나 혈전 위험이 있는 여성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꼭 전문가와 상의해서 여성 호르몬제도 복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강연 잘 들었습니다. 이지양 약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